방 안은 할머니의 벽난로 위에 놓인 오래된 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조용했다. 15명의 친척들이 할머니의 거실에 빽빽이 모여 앉아 있었고 공기는 라벤더 향기와 판단의 눈초리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나는 32살의 나이에 창가에 놓인 내 단골 의자, 아무도 원하지 않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러던 중 언니가 3천만 원짜리 맞춤 양복을 입고 일어서더니 내 월세를 3배로 올리겠다고 선언했다. 다음 달부터 월세를 680만 원으로 조정한다. 언니는 마치 판사가 선고를 내리듯 말했다. 몇몇 친척들은 비웃었고 다른 이들은 불편한 듯 몸을 뒤척였다. 하지만 나는 침착했다. 왜냐하면 나는 언니가 모르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그 순간과 그 건물을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었는지 이야기하기 전에 모든 것을 형성한 지난 세월로 당신을 데려가고 싶다. 언니 지수의 그늘 아래에서 자란다는 것은 나를 완전히 집어삼킬 만큼 거대한 그림자 속에서 사는 것을 의미했다. 지수는 늘 빛나는 존재였다.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35세에 대형 로펌의 파트너가 되었다. 반면 나는 평범한 사람이었다. 지방국립대학교에서 부동산 관리학 학위를 받고 중견기업에서 부침장으로 일하고 있었다. 가족 모임은 언제나 똑같은 대본을 따랐다. 지수 얘기 들었어? 100억 원짜리 인수합병을 성사시켰대. 누군가는 열광하듯 말했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나를 향한 동정 어린 곡의 기울임이 이어졌다. 민서야, 너는 아직도 그 부동산 일 하고 있지? 맞다. 나는 여전히 그 부동산 일을 하고 있었다. 나는 내 일을 사랑했다. 건물을 둘러보고 시장 가치를 분석하고 남들이 문제로 여기는 곳에서 가능성을 발견하는 일이 나를 매료시켰다. 하지만 우리 가족에게, 특히 지수에게 열정은 통화가 아니었다. 그들에게 나는 성취도가 낮은 사람, 지도와 교정, 그리고 엄한 사랑이 필요한 존재였다. 5년 동안 나는 강남구에 있는 할머니의 오래된 건물 중 하나인 투룸 아파트에서 살았다. 지수는 그 건물을 무상으로 관리하며 늘 자신의 희생을 강조했다. 그녀는 내 월세를 220만 원으로 정하고 이를 가족 할인이라고 불렀다. 시장가는 240만 원이었으니 사실 큰 할인은 아니었다. 하지만 지수는 자신의 관대함을 내가 잊지 못하게 했다. 너 같은 월급으로는 이 동네에서 살기 힘들어. 그녀는 오만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는 그녀 말을 믿었다. 식기세척기가 고장났을 때 3개월이나 걸려 수리되고 한겨울에 난방이 끊겼을 때도 나는 불평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게 내 역할이었다. 고마워해야 하는, 언니의 조각난 배려에 감사해야 하는 막내 동생의 역할. 하지만 그 운명적인 날로부터 3년 전 무언가가 바뀌었다. 지수가 전혀 모르는 일이었다.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나는 매주 일요일 할머니의 재정을 정리하는 일을 도왔다. 80대에도 할머니는 여전히 예리하셨지만 투자 명세서를 설명하고 기록을 정리하는 일을 내게 맡기셨다. 어느 날 저녁 할머니는 나를 따로 불러 사업자 명함 하나를 내 손에 쥐어주셨다. 지수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 모든 걸 보지는 못한단다. 할머니는 속삭이셨다. 가끔 조용한 사람이 가장 똑똑하지. 때가 되면 이걸 기억해.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몇 달 뒤 지수가 이용하던 가족 변호사가 아닌 할머니의 개인 변호사로부터 전화가 왔다. 할머니는 주요 유산과 별개로 내게 비밀 유산을 남기셨다. 전략적 투자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금액,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을 정도의 돈이었다. 다시 그 화요일 할머니의 거실로 돌아가 보자. 지수는 펜을 손에 들고 법률 수첩을 준비한 채 서서 월세 조정을 선언했다. 현재 월세 220만 원은 시장가보다 훨씬 낮아. 그녀는 컬러로 출력한 그래프를 넘기며 말했다. 비슷한 유닛은 최소 680만 원이야. 내가 5년 동안 너 생활을 지원해 준 거야.
그게 내 주머니에서 2억 4천만 원이야. 고모가 마치 지수가 신장이라도 기증한 것처럼 숨을 헐떡였다. 지수야, 너 정말 성인 같구나. 지수는 칭찬을 기대하는 미소를 지었다. 칭찬받고 싶지 않아. 공정함을 원할 뿐이야. 민서야, 너 이제 32이야. 스스로 서는 법을 배워야 해. 다음 달부터 월세는 680만 원이야. 침묵이 귀를 먹먹하게 했다. 나는 15명의 얼굴을 둘러보았다. 누구라도 나를 변호해 주길 바랐다. 하지만 5년 동안 월세를 제때 낸 나를, 지수가 바쁠 때 할머니의 장부를 도운 나를 아무도 변호하지 않았다. 지수는 새 임대 계약서를 테이블 너머로 내밀었다. 오늘 이거에 서명해야 해. 나는 종이를 바라보다가 내 핸드폰을 보았다. 20분 전에 보낸 문자 하나, 이미 답장이 와 있었다. 서류 들고 가는 중. 나는 그들이 생각하던 민서가 아니었다. 더 이상은 아니었다. 지수는 내 침묵을 항복으로 착각했다. 모두에게 교훈이 되도록 설명해 줄게. 그녀는 부동산 사이트를 띄우며 말했다. 민서 아파트는 720만 원, 750만 원, 심지어 810만 원짜리도 있어. 680만 원은 사실 할인한 거야. 내 핸드폰이 진동했다. 15분 뒤 도착. 삼촌이 목을 가다듬었다. 지수야, 그건 좀 많이 올리는 거 아니니? 시장가야. 지수는 단호히 말을 끊었다. 성공한 사람들은 시장가를 내. 민서, 너는 부동산 관리 일을 하잖아. 누구보다 잘할 텐데. 방 안에서 웃음소리가 퍼졌다. 사촌 동혁이 비웃었다. 룸메이트 3명 구해야겠네. 모든 말과 비웃음은 내가 절대 벗어날 수 없을 거라 여겼던 역할, 평범하고 의존적이고 실패자를 상기시켰다. 지수는 몸을 기울이며 오만한 목소리로 말했다. 서명의 민서, 아니면 짐 싸. 이미 서울대 로스쿨 학생들로부터 700만 원 제안 3개 받았어. 위협이 무겁게 공기를 채웠다. 나는 거의 미소를 지을 뻔했다. 왜냐하면 지수는 진실을 몰랐기 때문이다. 그녀가 통제한다고 생각했던, 나를 억누르던 그 건물은 내 것이었다. 3년 전 할머니의 선물과 내 저축, 그리고 조용한 결심으로 나는 지주회사를 통해 그 건물을 샀다. 모든 법적 서류, 모든 리모델링, 모든 월세는 내 손을 거쳤다. 그리고 오늘 온 가족이 보는 앞에서 그녀는 그 사실을 알게 될 터였다. 나는 계약서를 손에 들고 680만 원이라는 굵은 숫자를 손가락으로 훑었다. 마치 잔인한 농담이 잉크로 쓰인 것처럼 심장이 한 번 세게 뛰었지만 내 얼굴은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았다. 수년간 과소평가당하며 단련된 침착함의 기술이었다. 지수는 내 침묵을 패배로 오해하며 비웃었다. 좋아, 드디어 듣는 법을 배웠네. 서명해. 그러면 이 모든 게 끝나. 그녀의 오만함이 방을 가득 채웠다. 어머니는 의자에서 몸을 뒤척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손만 내려다보았다. 아무도 나를 위해 일어서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작게 느껴지지 않았다. 나는 단단했다. 나는 펜을 내려놓았다. 아니야. 그 단어는 부드러웠지만 칼보다 날카롭게 베었다. 고개들이 돌아갔다. 고모가 숨을 헐떡였다. 지수의 미소가 처음으로 흔들렸다. 뭐라고? 그녀는 분노로 물었다. 나는 천천히 그녀의 눈을 마주하며 말했다. 너는 내 월세를 올릴 권한이 없어. 그녀의 눈이 가늘어졌다. 뭐라고? 초인종이 울렸다. 완벽한 타이밍이었다. 내 맥박은 두려움이 아니라 다가올 순간의 설렘으로 빨라졌다. 지수는 투덜거렸다. 누구야? 나는 침착하게 문으로 걸어가 열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왔다. 그는 내게 고개를 끄덕이고 단련된 전문가의 태도로 방을 향해 말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버사이드 홀딩스 LLCL을 대표하는 박 변호사입니다. 이 건물의 세입자들을 위한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공기가 변했다. 혼란의 물결이 방 안을 퍼졌다. 지수는 눈살을 찌푸렸다. 세입자? 이게 뭐야? 내가 이 건물을 관리해. 박 변호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다. 더 이상 아닙니다. 리버사이드 홀딩스는 3년 전에 이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오늘 밤 저는 소유주를 대신해 왔습니다. 지수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럴 리 없어. 내가 알았을 거야. 나는 한 발짝 앞으로 나서며 모든 친척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단호히 말했다. 너는 물어볼 생각을 안 했어. 나를 가르치고 매 순간 굴욕을 주느라 너무 바빴지.
네가 사다리를 오를 동안 나는 내 기초를 쌓고 있었어. 속삭임이 터져 나왔다. 사촌 동혁이 중얼거렸다. 잠깐, 뭐야? 어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지수는 분노로 충격을 뚫고 나왔다. 거짓말이야. 박 변호사는 서류 가방을 열어 커피 테이블 위에 두꺼운 서류 뭉치를 놓았다. 소유권 증서, 세금 영수증, 리모델링 허가증 모두 내 이름 강민서로 서명된 것들이었다. 그는 분명히 말했다. 강민서 씨가 이 건물의 단독 소유주입니다. 방안이 조용해졌다. 시계의 똑딱거림마저 멈춘 듯했다. 지수는 비틀거리며 한 발짝 물러섰고 그녀의 침착함이 무너졌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너는 네 건물도 아닌 곳에서 내 월세를 3배로 올리려 했어. 내 건물에서 나를 쫓아내려 했고 모두 앞에서 나를 창피 주려 했지. 하지만 오늘 밤 창피를 당한 건 너야. 침묵이 산산조각 났다. 고모가 속삭였다. 세상에. 아버지는 불편한 듯 목을 가다듬었다. 어머니는 입을 벌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지수는 고개를 세게 흔들었다. 이건 공정하지 않아. 너는 나를 속였어. 나는 단호히 말을 끊었다. 속인 게 아니야, 지수. 내가 너한테 속는 걸 멈춘 거야. 그녀는 다시 입을 열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녀가 무심코 잔인하게 휘두르던 권력은 순식간에 그녀 손에서 빠져나갔다. 처음으로 나는 무시당한 동생이 아니었다. 자선 대상, 손을 내밀어야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었다. 15명의 충격받은 친척들 앞에서 지수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모습을 보며 수년간의 굴욕의 무게가 연기처럼 내 어깨에서 사라졌다. 지수는 입을 열었다 닫았다. 마치 공기 속에서 허우적대며 무언가를 붙잡으려는 듯했다. 그녀의 강의에 고개를 끄덕이던 친척들은 이제 불편하게 의자에서 몸을 움직였다. 그들의 침묵과 공모에 갑자기 불편함을 느낀 것이다. 아무도 그녀를 변호하려 들지 않았다. 너는 이렇게 할 수 없어.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내가 처음 듣는 그런 목소리로 말했다. 너는 내 모든 걸 빼앗을 수 없어. 나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수년간의 고통을 삼키며 얻은 침착함으로 말했다. 나는 너한테 아무것도 빼앗지 않았어, 지수. 너는 애초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어.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하지만 할머니는 나를 책임자로 뒀어. 나를 믿으셨지. 나는 대답했다. 관리하도록 믿으신 거야. 소유하도록이 아니야. 할머니는 내게 더 큰 걸 믿으셨어. 네가 모두 앞에서 연기하느라 바쁠 때 나는 할머니 말에 귀 기울였어. 박 변호사는 조용히 헛기침을 하며 서류를 정리했다. 말씀드리자면 그는 방을 둘러보며 말했다. 강민서 씨는 3년 전 매입 이후 이 건물의 법적 소유주입니다. 이 건물의 모든 세입자는 그녀의 지주회사에 직접 월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그는 지수를 힐끗 보며 멈췄다. 당신의 유닛도 포함입니다. 방 안에서 날카로운 거의 연극적인 숨소리가 터졌다. 지수는 마치 얻어맞은 듯 비틀거렸다. 내 유닛, 그녀는 경악하며 되풀이했다. 나는 팔짱을 끼며 수년간의 굴욕이 내 말을 강철로 벼렸다. 그래, 지수. 너는 네가 세입자인 건물에서 내 월세를 올리려 했어. 이제 이해했어? 고모는 맙소사라고 속삭였고 삼촌은 업보라며 중얼거렸다. 사촌 동혁은 이번엔 비웃음을 참았다. 지수의 침착함은 완전히 무너졌다. 이건 불가능해. 나는 너한테 한 푼도 안 낼 거야. 나는 단호히 말을 끊었다. 내던가 떠나던가 네가 내게 즐겁게 준 선택과 똑같아. 그녀는 방 안을 둘러보며 지지를 구했지만 아무도 없었다. 부모님은 얼어붙은 듯 앉아 있었다. 어머니는 와인잔을 너무 세게 쥐어 깨질 것 같았다. 아버지는 말을 하려는 듯 턱을 움직였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처음으로 그들은 지수를 보호할 수 없었다. 나는 몸을 기울여 모두가 듣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지수만 들을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낮췄다. 너는 나를 짓밟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 나를 굴욕으로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진실은 이거야. 지수, 네가 나를 밟으려 했을 때 나는 이미 네가 모르는 높이에 서 있었어. 그녀의 입술이 떨렸다. 너 잔인해. 아니, 나는 속삭였다. 나는 이제 너의 희생양이 되는 걸 멈췄을 뿐이야. 그 말은 망치가 내리는 듯 방 안을 울렸다. 최종적이고 의심할 여지 없었다. 박 변호사는 서류 가방을 탁 닫았다. 오늘 밤 제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저녁 되세요. 그는 내 손을 흔들고 충격받은 청중에게 고개를 끄덕이고 떠났다. 이어진 침묵은 귀를 먹먹하게 했다. 지수는 의자에 무너지듯 앉았고 완벽했던 자세가 무너졌다. 그녀의 눈은 흐리멍덩했다. 나는 문으로 걸어가며 15년간의 경멸의 무게가 마침내 내 어깨에서 미끄러져 내렸다. 박수도 그들의 인정도 필요 없었다. 지수의 창백한 얼굴, 그녀의 웃음에 동참했던 이들의 침묵이 충분했다. 밖의 밤 공기는 내 피부에 시원했고 아직 내리지 않은 비 냄새를 머금고 있었다. 나는 인도에 서서 내 건물의 창문을 올려다 보았다. 지수가 나를 짓밟으려 했던 그 건물, 처음으로 그 건물을 보며 작다고 느끼지 않았다. 단단하고 뿌리 내리고 강렬하게 강해진 기분이었다. 안에서는 여전히 목소리들이 웅성거렸다. 나는 친척들이 불편하게 의자에서 몸을 뒤척이며 지수의 가면이 깨지고 오만함이 충격으로 변한 순간을 되새기는 모습을 상상했다. 내일이면 그들은 주방에서 속삭이며 친구들에게 말할 것이다. 민서가 그런 면이 있는 줄 몰랐어. 그거면 됐다. 그들이 떠들게 두자. 이번에는 이야기가 지수가 나를 구해줬다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구했다는 이야기일 테니까. 이후 몇 주 동안 후폭풍이 빠르게 몰아쳤다. 지수는 처음엔 나를 피하며 침묵으로 물러났다. 하지만 곧 새벽에 전화가 오기 시작했다.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하며 우리 합의할 수 없어? 어느 밤 그녀가 말했다. 너 진짜 내가 너한테 월세를 낼 거라고 생각해? 나 너 언니야. 나는 거의 웃을 뻔했다. 언니? 나를 약자로 열등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 그 단어를 무기처럼 사용했던 바로 그 언니가 이제 그녀는 그 단어를 얇고 부서지기 쉬운 방패처럼 말했다. 너는 눈도 깜빡 않고 내 월세를 680만 원으로 올렸지. 나는 침착하게 상기시켰다. 내가 왜 너를 다르게 대해야 해? 전화선 너머 그녀의 침묵이 답이었다. 그러더니 부모님이 전화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너는 언니를 망신 줬어. 이게 우리 가문 명예에 무슨 짓을 한 건지 알아? 나는 그녀의 말을 공기 중에 띄운 채 대답했다. 당신들은 내가 얼마나 망신당했는지 아세요? 지수가 나를 짐처럼 혈육이 아니라 부담으로 취급할 때 당신들은 가만히 있었죠. 그땐 명예가 아니라 겉모습만 신경 쓰셨잖아요. 이제 그 겉모습이 진실일 뿐이에요. 어머니는 전화를 끊었지만 나는 과거처럼 울거나 무너지지 않았다. 대신 나는 새 삶의 리듬에 몸을 맡겼다. 세입자들을 세심히 관리하고 건물을 업그레이드하며 할머니의 손길을 떠올리게 하는 따뜻한 색으로 복도를 칠했다. 이웃들이 지수가 무시했던 것들을 고쳐준 것에 감사하며 나를 멈춰 세웠을 때 가슴이 자부심으로 부풀었다. 어느 저녁 로비를 잠그던 중 나는 인도에 서 있는 지수를 보았다. 팔짱을 끼고 가로등 아래 창백한 얼굴로. 그녀는 처음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목소리를 높이면 작아지던 동생을 찾는 듯 나를 바라보았다. 마침내 그녀는 속삭였다. 너 변했어. 나는 흔들림 없이 그녀의 시선을 마주했다. 아니야 지수. 나는 단지 네가 이야기를 통제하게 두는 걸 멈췄을 뿐이야. 그녀는 그 말이 분노보다 더 깊이 찔렀는지 눈을 깜빡였다. 논쟁하려 싸우려 입을 열었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돌아서서 힐소리가 포장도로에 울리며 밤속으로 사라졌다. 나는 그곳에 한참 서서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의 인정 없이도 자유를 느꼈다. 내 삶은 이제 내 것이었다. 벽돌 하나하나, 소유권 하나하나, 선택 하나하나로 쌓아 올린 그 자유는 어떤 복수보다 가치 있었다. 그것은 정의였고 내 것이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감동을 주었다면 이 메시지를 간직하길 바란다. 당신을 과소평가하는 목소리들이 당신을 정의하지 않는다. 다른 이들이 강요하는 역할에 얽매일 필요 없다. 때로는 당신이 쟁취할 가장 큰 힘은 자신의 이야기를 소유하고 누가 당신을 깎아내리려 해도 그 안에서 당당히 서는 용기다. 내 여정이 당신에게 무언가를 느끼게 했다면 이 영상을 좋아해 주시고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할 누군가와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으로 더 많은 회복력, 배신, 그리고 조용한 승리의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댓글에 당신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당신이 어떻게 자신의 힘을 찾았는지 알고 싶습니다.